안녕하십니까.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1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죠. 윤석열 후보를 잡기 위한 문재인 정권 주변의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피의자로 입건을 했죠. 입건을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대검 감찰부는 이 사건을 감찰을 하고 있는데 뚜렷한 윤석열의 연결고리, 윤석열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서 주춤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고발장을 낸 지 하루 만에 수사팀에 이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정강스카처럼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조선일보는 이것을 일면 사이드톱으로 달았습니다. 공수처에 이어 서울중앙지검까지 고발 사주 의혹 동시다발 수사, 동시다발로 지금 윤석열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대선 전국에 막 돌입을 했고, 국민의힘이 지금 1차 경선을 치르고 오늘 TV 토론을 하고 이렇게 상당히 가파르게 대선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수사팀이 공수처와 감찰, 대검 감찰 그리고 서울중앙지검까지 총출동해서 윤석열 잡기에 윤석열 몰이에 나섰다. 자, 그런 느낌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이 사건이 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이렇게 부르느냐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이 사건에 직접 꼭지점에 있다는 그런 정황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버스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 검찰총장이 연루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윤석열 검찰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자, 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검찰 지난 2일부터 시작했죠. 대검 감찰부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가 지금 2주째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수사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공공수사 1부에 배당해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와 중복 논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친정부 성향으로 윤석열 징계에 동조했던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이 수사 지휘 라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또 불거질 전망이다. 자, 이런 검찰발 또 윤석열 리스크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회면에서 공수처 이어 검찰도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수사 착수, 공수처와 검찰이 마치 역할 분담을 하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권남용 이런 것을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이 공공수사부는 선거법 위반 그때 4.15 총선 전에 뭐 이런 문건이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부분을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그런 양상이 된 거죠. 자, 대검이 어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서 7명을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소장 제출이요. 하루 만에 이뤄진 배당이다. 그래서 언론 보도 같은 이런 의혹만 가지고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이 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제 국민의힘은 1차 컷오퍼를 했죠. 8명을 줄여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못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지금 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언론이 특히 1위와 2위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이 사이에서 누가 1등을 하고 2등을 했다 이 말은 쓰지 못하지만은 행간을 잘 읽어보시면은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행간을 읽어보시면은 이 기사를 쓴 기자들도
제가 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과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썼기 때문에 피해가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행간을 잘 읽어보시면 좀 오열이 드러나는 그런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8명 컷오프 통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홍준표 1위 놓고 박빙 경합한 듯. 1위 자리 놓고 두 사람이 박빙 경합을 한 것 같아. 자, 이렇게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1차 컷오프 통과자는 일단 가나다 순으로 하면은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한교안. 그리고 여론조사 전체 순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고 박진, 장기표, 장성민 이 세 사람은 탈락을 했습니다. 자, 순위와 득표율이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당 안팎에서는 그동안의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선두를 놓고 박빙 경합을 벌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자, 특히 책임당원의 경우 어제 책임당원 여론조사가 20%가 반영됐죠. 앞으로 2차 컷오프에서는 30%, 그리고 마지막 본 경선에서는 50%가 반영이 됩니다. 어제 20% 반영된 책임당원의 경우 윤석열 총장이 우세했고 일반 국민의 경우 80%가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70%, 50%로 줄어들죠. 여기서는 홍준표 후보가 우세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이야기는 계속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상당히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역전했다 이런 여론조사도 결과도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뭐 역선택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그때 조사 방법이나 이번에 실시된 조사 방법이나 같은 조사이기 때문에 역선택이 들어있던 어쨌든 홍준표가 그 여론조사에서는 앞섰다. 그런데 당심에서는 윤석열이 우세했다. 그러니까 당심은 윤석열, 민심은 홍준표. 일단은 그렇게 확인이 됐지만 지금부터 오늘부터 TV 토론이 시작이 되고 또 실력이 다 드러납니다. 아직 토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비전 발표 이런 것만 했죠. 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경제는 어대윤일까? 어대윤. 어차피 대세는 윤석열. 무야 홍일까? 무조건 야권은 홍준표. 이 이야기죠. 어대윤일까? 무야 홍일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8인으로 압축됐다. 자,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순위 비공개로 1, 2위 예측 난무한다. 여론조사는 홍준표, 당심은 윤석열 우세. 그리고 캠프 해체하면서 승부수를 띄운 최재형도 통과했다. 자, 오늘 8명 첫 토론회 하죠. 그리고 10월 8일에 2차 컷오프에서 4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 대선 후보 최종적으로 선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전 포인트, 이제 1위, 1위 자리를 놓고 결혼은 윤석열과 홍준표.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은 위기 돌파를 해야 되고, 지금 위기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위기들, 수사로 이 협공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돌파해야 되고, 홍준표는 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역량을 증명을 해 보여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가장 의구심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국민의힘 2차 컷오프 8명 진출을 했고 윤석열과 홍준표가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빙. 자, 이 윤석열 의혹 관련 위기 대응이 변수고 홍준표는 정책 통한 경쟁력을 보여줘야 된다. 박빙, 두 사람 박빙 속에서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등 다크호스 부상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히 이 두 사람과 중하위, 중위권 사이에 좀 차이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하위권에서는 상당히 반전의 기회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처진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더라도 지금부터 승부가 시작이죠. 진금 승부가 시작됩니다. 진금 승부. 자, 오늘 오후 5시에 TV조선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오늘 첫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8명. 자, 12명, 11명 이럴 때는 TV 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했죠. 8명도 많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는 혼자 나와서 따로따로 나와서 비전 발표를 하고 무슨 뭐 압박 면접 이런 거 하고 했는데 후보들끼리 딱 부딪혀서 하는 건 없었죠. 그런데 오늘 후보들 8명이 다 나와서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아무래도 윤석열, 홍준표 여기에 다른 6명의 주자들이 계속 공세를 펼칠 것이고 또 윤석열과 홍준표에서는 홍준표가 윤석열에 대해서 막 공세를 펼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다른 주자들, 사실 다른 후보들은 그동안 다 어느 정도 실력이 드러나 있습니다. 토론 실력이. 특히 홍준표, 유승민 대선에 출마를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원희룡 지사도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왔던 인물이고, 뭐 한교안 당 대표 시절에 여러 가지 토론회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 하태경 뭐 다 마찬가지고 또 안상수 후보도 다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토론 실력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안 드러난 사람이 최재형 그리고 윤석열이죠. 자, 두 사람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특히 지금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역량을 과시할지가 오늘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세계일보 보시면 1차 컷오프 통과 8인 오늘 첫 TV 토론회 진검승부 시작. 오늘 5시 TV조선에서 생중계가 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5번이 더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4강이 선출된 이후까지 합해서 5번의 TV 토론이 더 있죠. 모두 6번입니다. 당초 16일부터 당장에 16일부터 6차례 열리는 토론회가 추석 연휴 전후 민심 향방을 좌우할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 지금 추석이면은 친지들이 모이죠. 그래서 차례상 민심, 밥상머리 민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특히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첫 번째 TV 토론이 오늘 열리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밥상머리 민심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아주 중요한 TV 토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일보도 이렇게 분석합니다. 정치 신인으로 첫 토론회에 임하는 윤석열 후보는 각종 리스크에 쏟아질 후보들의 공세를 막아내야 한다. 자, 그리고 홍준표는 1차 경선 때부터도 계속 TV 토론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막 그런 이야기가 막 나왔죠. 그래서 TV 토론회 도입을 주장했던 홍준표 후보는 준비된 후보임을 내세우며 윤석열과 대비를 이루겠다는 그런 구상을 밝히고 있다. 자, 그때 윤석열은 TV 토론 10분이면 끝난다 이런 이야기도 막 정가에서 나오고 했었죠. 막 찌라시 같은 것처럼. 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의 데뷔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겁니다. 토론회는 앞으로 분야별로 이번 달 23, 26일, 28일 그리고 10월 1일, 5일에 이어집니다. 추석 전에는 없는 것이죠. 오늘이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언론들도 윤석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뉴스 언론을 보시면은 또 설화냐 반전이냐, 그동안 설화 이러면 말실수가 많았죠. 어제도 어디 가서 윤석열 후보가 손발로 일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는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또 설화 프레임에 또 갇히고 있는데 오늘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설화냐 반전이냐, 윤석열 TV 토론 시험 때 올랐고 별호는 홍준표, 유승민 이 선수들입니다. 대선에도 출마를 했던. 자, 지금 윤석열 후보 쪽 이야기는 계속 여기 선거권의 혼술에 자주 출연하는 김영환 윤석열 캠프 인재영입위원장도, 김영환 위원장도 윤석열이 실제로 토론에 나서면은 상당히 실력을 발휘할 것이다. 본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상당히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장돌뱅이식 언어를 막 쓰기 때문에 압도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상 첫 본격 토론이고 대선 출마 등 정치 경험 풍부한 후보들이 우위에 설 것으로 관측이 된다. 그래서 사회 인식에 대한 결여나
윤석열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책 역량 부족 등 약점이 드러나면은 경선 판세에 요동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뭐 발표회, 면접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지만은 후보들 간 치열한 공방이 가능한 실질적인 토론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토론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 윤석열과 달리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풍부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에 상당히 능하다. 자, 그래서 이 토론에 능한 이 사람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윤석열에게 집중된 관심을 끌어온다 이런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론에서 상대적 약체로 평가받는 뉴스원, 이 뉴스원의 이 기사입니다. 상대적 약체로 평가받는 윤석열 전 총장이 향후 쟁쟁한 토론 맞수들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당 경선 지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 오늘 토론에 아마 여러 가지 막 쟁점들이 다뤄지겠지만 가장 핫한 이슈는 뭐 정권발로 시작됐다는 의혹이 있는 정치 공작 또 뭐 고발 사주 이 논쟁이죠. 그런데 이 논쟁이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의 그 만남 자리에 홍준표 캠프 사람이 참석을 했느니 안 했느니를 두고 내전, 국민의힘 내전으로 불똥이 튀어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또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한글보 보시면은 프레임 싸움 치닫는 의혹 공방, 국민의힘 집안 싸움, 출구가 깜깜하다.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출구가 깜깜하다. 오늘 토론회 이후에도 또 진실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임 동석 의혹, 홍준표 캠프의 이필형 조직 1본부장이죠. 홍준표 캠프가 홍준표 캠프에 있는 이필형, 홍준표 핵심 측근 이필형 본부장이 그날 모임에 롯데호텔 모임에 동석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쪽에서 이것을 고발장을 접수를 하면서 박지원과 조성은 고발장 접수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1인 이렇게 해서 같이 고발을 했죠. 그 당사자가 대상자가 이필형 본부장이죠. 그런데 이필형 본부장은 8월 11일 모임이 있었다는 날에 본인의 카드 사용 내역을 그 구체적 알리바이까지 되면서 본인은 그날 여의도에만 있었다. 여의도 윤석열 캠프에만 있었다. 홍준표 캠프에만 있었다. 이렇게 의혹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쪽에서는 윤석열 사과하라. 이렇게 해서 정면 충돌을 보이는 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옆에 분홍색으로 제가 칠한 이 작은 기사를 보시면은 이준석 대표가 또 어제 당 초선 의원들 그 모임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2030 부글부글 내일 대선이라면 결코 못 이긴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대표가 그전에도 지금 당장 선거하면은 뭐 5% 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본인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고 또 이 지지자들에게 막 용기를 북돋아주고 어싸어싸하고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계속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정치 평론을 하는 것처럼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잊을만 하면은 이준석 리스크가 한 번씩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또 조성은 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이번에는 또 조성은 씨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김웅 의원에게 전달받았다는 것이죠. 검찰에서 손준성 검사가 만든 것을 김웅이 받고 김웅이 조성은에게 전해줬고 이 조성은에게 정해진 이것을 조성은 씨가 당에 주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고발 뉴스버스에 제보를 하는 이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거죠. 김웅 씨와 서로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방. 그런데 그것을 폭발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폭발을 해버렸다는 것은 SNS용으로 그 계정을 폐쇄해버렸다는 거죠. 다 지워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발사주 의혹 증거가 되는 김웅 대화방을 조성은은 왜 폭발을 했나? 갑자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뭐 계속 나오지만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도 지금 조성은 씨가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정치적으로 공작의 냄새가 난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증거 훼손 논란. 이달 초에 첫 보도가 나온 직후에 9월 2일 날 뉴스포스가 보도를 했죠. 그 직후에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아니 이것을 유력한 증거인데 그거를 삭제를 하면은 본인이 이 원본을 파일을 뭐 캡처를 해서 뭐 박지원에게 전달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죠. 이 파일을 캡처를 한 그것과 원본은 상당히 증거 능력이 다르죠. 그런데 이 원본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복사를 하고 나서. 그래서 결론은 조성은 씨가 이 대화방 안에서 있던 내용 중에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 이것은 김웅은 이미 그 전에 이것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김웅에게는 안 남아있습니다. 조성은에게만 남아있는 이 대화방 내용 중에서 불리한 부분은 빼내고 유리한 부분만 캡처해서 남겨서 다운로드 받아서 남기고 불리한 부분은 빼내고 나서 그것은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것은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복사한 데는 조성은에게 유리한 부분만 남겠죠. 자, 그렇게 지금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육면에서 아주 크게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 5시 TV토론 저도 시청을 하고 나서 제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그 느낌을 다시 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